네, 안녕하세요. 오스쌤입니다. 이번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 적용 문제,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5m으로 같은 수레 AB가 정지해 있고 수레 A 위에는 질량이 M인 철수가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 나는 철수가 수레 A 위를 달리다가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도로 A를 떠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철수가 수레 위를 달리다가 수평 방향으로 1.5 V의 속도로 B를 떠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와 다에서 수레 A와 B의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할 때 그 속력의 B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철수가 여기 끝에 있다가 정육 끝에 정지했다 갑자기 V로 빵 뛰쳐나가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철수는 A 위를 달리다가 0에서 V의 속도를 만들어서 B를 떠났고 B에서는 V의 속도로 도착해서 다시 달리다가 1.5V의 속도로 B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즉 철수가 수레 위를 달리는 동안 철수와 수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힘에 작용하는 시간은 서로 같으므로 따라서 이거는 운동량 보존보다는 충격량 크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철수의 충격량과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수레 A의 충격량이 같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랬을 때 철수의 운동량 변화량과 수레 A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철수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해서 이렇게 하면 MV 빼기 처음, 그 다음에 수레의 처음 운동량은 마찬가지 0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5MVA입니다. 여기 풀면 우리가 VA는 5분의 1V 0.2V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다해서 보면 철수의 운동량 MV였는데 1.5V를 했으니까 0.5MV만큼 운동량이 증가했습니다. 0.5MV만큼 운동량이 증가했고, 수레 B의 운동량은 5MVB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VB는 0.1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0.1V 분의 0.2V, 따라서 이거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 A를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아 수평면에 정지 있는 물체 B와 충돌하게 한 후 A가 수평면에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B가 최고 높이 2h인 곳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m이고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도는 V0이며 양쪽 빗면의 경사각은 서로 같다. 자, 우리가 일단 어찌 보면 A는 빗면에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요 빗면 거리만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A는 이런 경사각 있는 곳에서 요 이동 거리만큼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면에서부터는 등 속도 운동하다가 B와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B와 충돌할 때의 A의 속도는 이 등가 속도를 끝나는 지점의 속도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하는 B에 충돌할 때의 속력은 A가 빗면의 경사각을
다 내려왔을 때의 속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A의 속도는 0이었다가 여기 도착할 때 속도를 우리가 V0 얘기할 수 있겠죠? 충돌할 직전 속도와 경사면 도착할 속도는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이 빗면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S라고 합시다.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EAS는 V제곱 빼기 초기 속도의 제곱. 근데 초기 속도는 A는 0이었으니까 나눈 속도는 V0였고, 그러면 V0 제곱은 2AS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A도 우리가 요거 내려올 때 등 가속도를 A라고 가정하고 적어 놓은 걸 생각합시다. 자, 그러고 B는 충돌 직후 VB의 속도로 같다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VB의 속도로 B가 VB의 속도 도착을 했겠죠. VB의 속도로 충돌 직후 속도를 VB라고 한다면 VB의 속도로 경사면에 도착해서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의 가속도는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경사면에서 가속도는 A라 크기를 본다면 방향이 이번에는 반대로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A로 작용할 것이고, 그 두 배만큼 높이가 올라갔는데 경사도가 같으면 이 빗면 이동 거리도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에서 이번에 처음 속도는 V0죠. 그래서 처음 속도는 VB죠. VB의 제곱이고 나중 속도는 0이 됩니다. 0이 되고 2는 그대로 있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A고 반대 방향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S는 두 배로 늘어났었죠. ES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S는 마이너스 VB의 제곱, VB의 제곱은 4AS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EAS는 V0의 제곱이었습니다. 따라서 요걸 하면은 VB의 제곱은 2 V0의 제곱, 따라서 VB는 루트 2 V0,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돌 후 VB의 속도를 문제에 있는 그 기호로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 후 A의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어떻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A의 운동량은 0이고 처음에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죠. 3A의 질량 A가 V0 속도로 오고 있었고 M 질량의 B가 정지해 있다가 충돌 후에는 3M의 A가 V 속도로 가고 M 질량인 B가 루트 2V0 속도로 간다. 자,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보존 법칙은 3A의 질량이 A만 있을 것이고 B는 속도가 0이었으니까 충돌 후는 3mv 더하기 m 루트 2v0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v만 남기고 일단은 이항을 하면 3mv0 빼기 m 루트 2v0는 3mv가 됩니다. 따라서 m을 일단 날리고 v를 나누면 3분의 3 v0 빼기 루트 2v0, 요걸 정리하면 1 빼기 3분의 루트 2 v0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에서 질량 2kg의 물체 A와 질량을 알 수 없는 M이라고 합시다.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VA와 VB는 서로 모르는 상태네요. 그림 나는 A와 B의 위치를 C가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호 먼저 보실게요. B의 질량은 1kg이다. 일단 우리가 A와 B를 충돌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보면 2초대 그리고 위치는 4m대 충돌을 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충돌하기 전 VA 속도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 통해서 충돌하기 전 속도, 충돌한 후 속도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충돌하기 전 속도를 VA로 한다면 기울기가 2니까 2m/s가 되겠고, 충돌하기 전 B의 속도는 2초 증가량 분의 2니까 1m/s였습니다. 충돌한 후의 속력을 VA 다시라고 표현하고 보면 2초 증가했을 때 3 증가했으니까 2분의 3m/s가 되겠고, 충돌 후 B의 속도를 B-라고 하면 2초 증가했을 때 4가 증가했으니까 2m/s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우리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서로 같다는 조건하에 하면 충돌 전 총 운동량은 VA의 운동량 2kg 곱하기 2m/s고 VB의 운동량은 모르는 질량의 1m/s 속력이었습니다. 충돌 후 VA의 운동량은 2kg 곱하기 2분의 3m/s고 VB의 운동량은 질량의 매 VB의 나중 속도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면 4 플러스 m은 3 플러스 2m입니다. 이 m을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하면은 따라서 B의 질량은 1kg 정답이겠죠. 자, 이유는 봅시다.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이것이다. 즉 무엇일까요? A의 충격량은 이렇게 묻는 거죠.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같은 거니까. 그러면 A의 운동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나중은 요거죠. 3kg m/s 빼기 처음 운동량 4kg m/s. 따라서 마이너스 1kg m/s입니다. 자,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절대값 씌운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디귿을 봅시다.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크기와 방향이 같다.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시간 t1에서 t2까지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같은 힘의 크기를 작용할 때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볼까요? 질량은 A가 B의 2분의 1배이다. 일단 우리가 T1에서 T2 구간 동안 동일한 시간 동안 A와 B에 작용했는데 그때 A의 속도 변화량은 2 플러스 2V였습니다. 끝밑바에 B의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V죠. 이렇게 했을 때 속도 변화량이 우리가 뭐였습니까? 가속도는 A의 가속도와 우리가 B의 가속도를 표현하면 가속도의 크기만 보면은 A가 B의 2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F는 MA에서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A 가속도가 B 가속도 2배란 뜻은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2배이다.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이건 2배가 맞죠.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2배이다. 따라서 A가 B의 2분의 1배가 되겠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먼저 보겠습니다. T1에서 T2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네,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이미 주어진 것 같죠? 지금 T1에 T2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가 되겠죠? 서로 같다. 왜? 힘이 크기 같은 크기라고 했죠. 서로 같고 작용시간 T1, T2로 서로 같았죠. 그렇다는 말은 충격량이 서로 같다.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서로 같다. 그렇죠? 자, T1에서 T2까지 A와 B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렇죠. 그래프에서 A는 속도가 증가하고 B는 속도가 감소했으므로 힘의 방향은 반대가 맞겠죠. 자, 답은 3번.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2m인 술의 A와 B가 용수철 압축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전체가 6m/s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용수철이 팽창한 후 A와 B가 A는 -V, 한마디로 왼쪽으로, 그리고 B는 4 플러스 4의 속도로 운동한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 나타낸다. 자, 이 용수철의 탄성력은 A와 B에만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은 되므로 우리가 운동량을 이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운동량은 3m이 6m/s로 가는 거였죠. 요게 나에서는 마이너스 mv 플러스 2m 곱하기 4v. 네, 그러면 36, 18m이고 여기다 하면 8mv니까 7mv입니다. 따라서 v는 7분의 18m/s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자, 그림 나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18m이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가 상태의 운동량과 나 상태의 운동량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 상태의 운동량을 계산하면 우리가 3m 곱하기 6이니까 18m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맞고, 용수철이 팽창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으로 같다. 충격량은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A를 보면 A의 운동량이 m 곱하기 6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마이너스 mv로 바뀌었죠? 근데 그때 v는 요거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A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나중은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6m, 그죠? 그러면 우리가 v가 7분의 1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7분의 18 m 빼기 6m, 요걸 계산하면 7분의 60m이 나옵니다. 절대값을 구하면 7분의 60m이니까 일단 D것은 틀렸겠죠. 어차피 A와 B의 반충량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걸 구하면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와 B가 도로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빗매에 놓인 A를 손으로 잡아 정지, 일단 이거는 정지네요. 정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지면에서 B까지 거리는 H이고, 일단 나는 손을 놓았을 때 B가 4분의 G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하는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든 고르면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분의 mg이다. 자,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B의 질량의 m일 때는 중력이 mg로 작용합니다. 그럼 같이 연결된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도 mg가 되겠죠. 답은 mg라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R자 힘에 받은 충전량의 크기는 요것이다. 일단 우리가 힘은 알고 있죠. 충전량을 구하려면 F 곱하기 T인데 우리가 F는 알고 있습니다. 요 중력이니까 F는 m의 공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는 초기 속도를 그러니까 초기 속도와 낮은 속도, 초기 속도는 0이니까. 근데 낮은 속도를 모르는 상태죠. 근데 가속도는 알고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거리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리 h겠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니까 이동거리는 h.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알고 이동거리 알고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등가속 직선운동 공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s는 h죠. h는 v0는 0이니까 요건 사라지고 2분의 1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는 4분의 g라고 했고 그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해서 t를 넘기면 8hg 그래서 우리가 t는 2루트 2분의 2h가 되겠습니다. g분의 2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요거 곱하기 요게 되겠죠. 요거를 곱하면 요걸 서로 곱하면 4분의 mg 곱하기 2 루트 g분의 h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날려보내주고 2분의 1 m g를 루트 안에 넣으면 g분의 g제곱 2h 2를 요 루트 안에 넣으면 4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면은 2분의 m 날라가면 일단 m 루트 2분의 g h가 되겠죠. 그럼 답은 맞고. 자, 디귿 볼까요? 나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것이다. 어차피 충격량이 이거기 때문에 운동의 변화량 같죠? 그래서 디귿도 요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4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색을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등가속 직선운동의 요 거리 공식 이렇게 해서 풀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 같이 못을 보이고 루트 쓰이고 이런 게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는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면에 도착할 당시 낮은 속도를 v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중력 그 가속도는 4분의 g였으니까 4분의 g 이동거리는 h v0는 0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낮은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낮은 속도는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GH가 되겠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즉 충격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지 상태에서 V까지 운동했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다가 A의 질량 M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 루트 2GH 이 되겠죠? 이게 어차피 또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이것이 A의 충격량이나 B의 충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도 풀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R자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A의 질량은 B보다 크고 A의 질량은 B보다 크고 두 그래프의 R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프 면적은 충격량이니까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서로 같다. 그 말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 자, 그렇게 문제를 풀면 힘이 작용한 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운동량의 크기는 우리가 정지의 상태에서 변했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량 변화량은 힘이 작용한 후 운동량 크기, 변화량이 서로 같겠죠? 왜? 충격량이 같았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이 니은 보면 힘을 작용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프 넓이가 같았으니까 맞겠고, 힘이 작용한 후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우리가 운동량은 MV였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데 여기 일정하다고 보고, 질량이 크면 속력은 작아지겠죠. 운동량이 같을 때 속력과 질량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질량 갖고 있는 A가 속력이 작게 됩니다. 이것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했을 때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물체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직선상에서 물체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량을 봐야 되니까 물체 질량을 M으로 일단은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호 보면 충돌 후 물체 속력은 이것이다. 보면 충돌 전 운동량은 MV가 됩니다. 그죠? M이라 질량했고 했기 때문에 요게 P가 됐었죠. 요거랑 충돌 후 운동량과 같아야 되겠죠? 그는 MV 다시가 될 겁니다. 근데 충돌 후 운동량은 전 운동량의 0.8배였으니까 이걸 우리가 대입을 하면 0.8 MV가 MV 다시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MM 지우면 V 다시는 0.8V다. 정답이 되겠고,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1.8P다.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거를 계산하면 나중 빼기 처음 마이너스 1.8P 크기니까 1.8P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랑 같죠?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 m인 세 물체 A, B, C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C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네요. 자, 그림 나는 B와 C가 충돌할 때까지 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와 C가 충돌한 후 A, B와 C는 함께 운동한다. 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면 2초 때 A와 B의 위치가 만남으로 일단 먼저 부딪히고 그리고 4초 때 동안 A와 B는 함께 움직였다가 4초 때에 요 10의 위치에서 C와 충돌하게 된다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A와 B가 충돌한 후 두 물체는 함께 운동한다. 요거는 맞죠? 그래프를 아까처럼 해석할 수가 있고, 자, A와 B가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일단 A가 초반 속도는 2초에 6을 갔으므로 3m/s가 되겠죠? V의 초반은. 그러면 A의 초기 운동량은 3m/s 3m이 되겠죠? 속도가 3m였으니까. 그리고 2초에 4초 때 동안은 A와 B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6에서 10까지 4, 2니까 나중 A는 2m/s입니다.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2m이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m이 됩니다. 크기는 m, 정답이 되겠죠.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1.2m/s이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2초 후반대부터 봅시다. 2초 후반대에서 A와 B는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C와 충돌 전 운동량은 A, B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m 플러스 2m의 요 속도는 얼마죠? 네, 2m/s이죠. 이렇게 우리가 3m 곱하기 6m으로 충돌 전 운동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속도를 V라고 가정한다면 충돌 후 운동량은 A, B, C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러면 3m, 4m이겠죠. 4mV가 되겠죠. 이것이 충돌 전 운동량과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은 6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질량 m의 속도는 보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죠. 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즉 0.5m/s이나 방향이 반대이죠. 그래서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질량 m 곱하기 마이너스 0.5m/s 속도니까 방향을 표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5m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5m은 4mv가 되겠고 m을 날리면 v는 4분의 5.5m/s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375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V, 3V의 속도로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다. B가 C에 충돌하고 이어 A에 충돌한 후 A와 B와 C가 각각 마이너스 0.6V, VB 1.8V의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운동 방향만 반대로 변했네요. 질량은 M, 2M, 4M 모두 동일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나타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억 보면 B와 C가 충돌한 동안 B가 받은 충전량의 크기는 이것이다. 즉 델타 P, B를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VB를 구하려야 되는데 사실 근데 보면은 지금 C의 운동량 변화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B와 C가 먼저 부딪히고 그리고 이어서 A에 부딪히니까 B와 C가 바뀐 운동량 변화량에서 이후에 A와 B가 충돌하는 것은 이 C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C만 요때 B가 받은 충전의 크기는 C의 운동의 변화랑 같기 때문에 C는 정지 상태에서 이걸 변했습니다. 그래서 4M 곱하기 1.8V가 되므로 7.2MV가 됩니다. 답은 기억이 맞고, 니은을 보시면 B가 A에 충돌한 동안, 자 일단은 BC가 충돌했고 그 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B가 A에 충돌한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이것이다. 그럼 또 뭘까요? 이때 뭐 다시 표현합시다. 두 번째 거는 PA의 운동량 변화랑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 빼기 처음, 나중은 마이너스 0.6V 곱하기 M이고 처음은 MV였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6MV, 변화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D것을 보면 VV는 0.4V다. 이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하면 되겠죠.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 더하기 6MV이고 0 정지. 이거랑 나의 상황이 같다는 거죠. 나는 마이너스 0.6MV 더하기 2MVB 더하기 7.2MV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7MV는 이거 계산하고 6.6MV 플러스 2MVB 이걸 넘기면 0.4MV는 2MVB, 따라서 MM 날리면 VP는 0.2V가 됩니다. 틀렸죠? 그 답은 3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질량이 M, 3M인 물체 AB가 도로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수평면에 놓인 A를 수평 방향의 힘 F로 당겨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나는 손을 놓았을 때 A가 D만큼 이동한 순간 실이 끊어졌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중력과 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 모든 마찰 공기정은 무시. 자, 가에서 F의 크기는 4mg다. 저 중력 영향 받는 거는 이 B뿐이니까 이거는 3mg죠. 기억은 틀린 건 알겠고. 자, 그러면 니은이냐 디귿이냐, 니은 디귿이냐 보면 되겠죠. A가 운동을 시작하여 D만큼 이동하는 동안
받은 충전량의 크기는 이만큼이다.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데 처음에 정지했었고 여기 딱 D 지점, 끊어 지점에서 속도를 우리가 V로 가정합시다. 그럼 초기 속도 V0는 0이었죠. 그러면 이동 거리는 D. 지금은 중력 B에 의해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때 중력 가속도는 G입니다. 낙하의 가속도가 G로 낙하하고 있었죠. 그러면 중력 가속 G라는 말은 여기 힘이 3mg로 당기고 있었고 이 줄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F, B의 중력에 의해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F는 MA에서 F는 중력이니까 3mg고 이 질량은 A와 B의 합한 질량이니까 4m. 가속도 A는 4분의 3g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줄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등가속 직선 운동인데 그 가속도가 4분의 3g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V를 먼저 구하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등가속 직선 운동에서 가속도와 이동거리 그리고 속도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0이고 가속도는 4분의 3g, 이동거리는 d, v 제곱. 이걸 계산하면 v는 2분의 3gd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의 v였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0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이 끊어지고 1초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이것만큼 크다. 자, 실이 끊어졌으면 A는 요 속도 VA는 루트 2분의 3 GD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왜? 더 이상의 힘의 제공은 없기 때문에. 그럼 B는 요 운동 속도는 어차피 A랑 똑같으나 거기다가 1초 동안 이 중력의 크기만큼 가속도가 더해졌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때 칠이 끊어지고 난 뒤의 B의 가속도는 G랑 같게 됩니다. 왜? 이번에는 이 힘으로 이 질량만큼 당기죠. 그러니까 이제 F는 MA에서 이렇게 A는 이번에는 G랑 같아집니다.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 등각소 직선운동 공식에서 1초 후 B의 속도는 V0는 루트 2분의 3 GD이고 중력가속도는 G1초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만큼 크다? G만큼만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공식적으로 하면 실이 끊어지고 1초 후 A의 운동량은 M 곱하기 루트 2분의 3 GD가 될 것이고요. B의 운동량 PB는 질량 곱하기 그때의 속도니까 3M 곱하기 루트 2분의 3 GD 플러스 G 1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 적차는 요게 차이가 되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 A와 B가 도르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고 질량이 2M인 물체 C를
손으로 잡아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B와 C의 간격은 h다. C의 내부는 뚫려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통과를 계속 한다는 뜻이겠죠. 0초일 때 C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고 B에 충돌한 후 이제 함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네요. 옳은 것만 모든 거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뭐 다 무시하고 B와 C가 충돌한 시간은 무시할 정도 짧다. 갑자기 뭉쳐서 하나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C는 뭐뭐 초일 때 B와 충돌한다. 이 결국 시간과 우리가 거리의 공식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이고 일단은 자유낙하를 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G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GT 제곱은 H가 되니까 T 제곱은 G분의 2H라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게 되고 C가 B에 충돌한 직후 C의 속력은 이렇다. 그럼 일단 직후면 한꺼번에 이 세 개의 물체가 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동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 직선 운동에서 일단은 C가 충돌 직전의 속력은 V제곱 빼기 2AS에서 직전의 VC 제곱은 0이었으니까 2GH 따라서 VC는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운동량 보존에서 충돌 전은 이 두 개가 정지했었으니까 C의 질량의 충돌 직전의 C의 속도 루트 2GH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운동하니까 A 질량, B 질량, C 질량의 속도 이렇게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2m 루트 2GH가 4mv 따라서 V는 2분의 루트 2GH니까 2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보면 C와 B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 CD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것이다. 자, 우리가 도로에 이렇게 운동할 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이제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은 B 플러스 C의 이 전체의 시스템에 행동한 R자임은 이 MA의 중력과 이것의 중력의 차이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R자임 F는 2M 플러스 mg 빼기 A의 힘, 중력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전체가 같이 한 시스템을 움직이니까 4ma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요거는 2mg는 4ma 따라서 이때 총 시스템의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가속도로 2분의 1 g의 가속도로 A가 움직이니까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 R자임은 MA가 돼서 M 2분의 1 G 따라서 2분의 mg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T가 아니고 총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정리하면 질량 A가 총 R자임이
2분의 mg다. 그러면 이 R자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위로 당기는 장력과 밑으로 내리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 정리를 하면 R자임은 T 빼기 mg가 총 R자임이 된다. 그러면 T는 2분의 mg 플러스 mg니까 2분의 3 mg가 됩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는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 A는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물체 B와 C는 정지에 섰다. A와 B, C가 차례로 충돌한 후 동일 직선상에서 함께 운동한다. 함등을 운동한 뜻이죠. A, B, C의 질량은 M, 2M, 3M이고 처음 A와 B, B와 C 사이는 D로 각각 같다.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기억 보면 A, B, C가 함께 운동한 동안 속력은 6V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MV는 M, 2M, 3M. 그러면 M 플러스 2M 플러스 3M 나중 속도. 그러면 요게 6M V-는 6분의 V. 그렇죠? 기억은 답이 될 것이고. B가 A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합은 MV다. 이렇다면은 그냥 일단 최종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처음엔 정지했었고 나눈 속도는 전체 운동 속도랑 같기 때문에 3mv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D것을 보면 A가 B에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C에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의 3분의 1배이다. 자, 일단 A가 B에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속도 V로 D를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 B.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MV는 3mv-라고 했을 때 V-는 3분의 V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하고서는 이 3m의 질량으로 3분의 V만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충돌하고 3분의 V만큼 속도로 D의 거리를 이동해서 C와 충돌하기 때문에 AB가 C와 충돌하는 시간은 3분의 V분의 D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B에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V분의 D였고 이는 V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의 3분의 1배이다. 맞겠죠? 자, 14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난감 자동차의 충돌에 관한 실험이다. 자, 가를 볼까요? 장난감 자동차가 수평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나무도막에 충돌한 후 함께 거리 x만큼 이동한 다음에 정지하였다. 장난감 자동차가 수평면을 따라 실험가와 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고정된 나무도막에 부딪힌 다음 정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르고 고르면. 자, 기호부터 먼저 볼까요? 자동차가 나무도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감소한 운동량은 나에서 더 크다. 근데 일단 충돌 직전의 속도는 모두 같고 충돌 직전 속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함께 움직이니까 이 자동차와 나무도막의 충돌 시간은 아주 짧게 서로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둘 다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더 크다가 아니라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나에서 더 크다. 결국 운동량이 변화에 같다는 것은 충격량도 같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나무도막에 충돌한 동안 받은 충격력은 나에서 더 크다. 자, 맞죠? 우리가 가의 충격량과 나의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받은 충격력과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가는 이 x만큼 이동하는 동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길어진 상태고 나는 이 고정된 나무도막에 받기 때문에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의 충격량이 가보다 더 크게 되겠죠? 우리 요거 그래프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요거랑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넓이는 같은데 주어진 시간이 길면은 충격량의 크기가 더 달라진다. 디귿만 맞게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심화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도 풀 수 있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